안녕하십니까, 우주설동입니다. 오늘은 저작 인적권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다른 사이트 채널 가보면은 그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저작권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핵심이 이거예요. 저작 인적권이라고 하는 거 핵심. 클래식에 100년 이상 된 클래식에 무슨 저작 인적권을, 이 클래식 저희가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속해 있는 저작 인적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저작 인적권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클래식 왜 수백 년 된, 소위 말해서 저작권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최근에 법이 개정됐는데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어요. 생존은 물론이고 이 저작권자가 사후에 70년간 그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저작 인정권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70년간으로 들었거든요. 사후 70년이면 이거는 뭐 지들 손주들까지 그 살림을 책임져 주려고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저작권하고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저작 인적권. 그럼 저작 인적권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와요.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 일단 보호 대상자가 누군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실현자, 두 번째 음반 제작자, 세 번째 방송사. 이 세 명이 됐든지 세 권리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이 세 명으로 할게요. 이 세 명을 보호하고자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작 인적권이라는 법이. 그 실현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그, 그 플룻 같은 거, 예를 캐논 버전에서 플룻 연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실질적으로 수백 년 된 클래식 음악을 각색을 하던 편곡을 하던 아니면 악기를 다르게 해서 부르던 그거를 연주한 사람이에요. 그 연주한 사람이 실현자고,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 같은 경우는 그 연주한 거를 음반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방송사는 그 연주한 공연 그런 것들을 촬영한 거를, 야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찍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사람이겠죠. 이 세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 인적권이 있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에. 제가 지금 분노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거 하나거든요. 클래식 음악. 다른 것도 저작권자한테 이 저작 인적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원 저작자에 가서 그 사람한테 허락을 득하고 편집을 하던 편곡을 하던 다른 걸 하던 그 다른 악기로 연주하던 다 일단 원 저작권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돈을 줘서 합의를 보던 뭐 하던 저작권료를 내던 해야 되는데,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됐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다 죽었어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해요. 사후 70년 넘어간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저작 인정권을 인정을 해줘서, 이 클래식 음악은 소위 말해서 무주공산입니다. 허락받을 대상이 없어요. 저작권자가 다 죽고 70년 지났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원곡들을 자기 마음대로 편곡해서 음반 제작하고 연주하고 음반 제작하고 방송하며, 방송을 뭐 안 해도 돼. 어쨌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본인이 그 음악, 그 클래식 음악 엄청나게 좋았던 옛날의 그 명곡들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작권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왜? 저작권자들이 너무 죽어나갔으니까. 옛날에 그것도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무주공산과 같은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 취지가 그래요. 취지. 클래식 음악에 왜 이걸 인정해 주냐고 했더니 답변하는 취지가, 이 세 명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소위 아무도 그 권리가 없어져 버린 그런 것들에 대한 연주를 하지 않을 거다.
연주도 하지 않을 거고 합동해서 공연도 하지 않을 것이고 클래식 음악은 후세에 뭐 개성이 되지 않을 거다. 그거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 모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겠죠. 발생하겠죠. 그렇게 들어간 경제적인 비용 발생한 거를 회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취지를 적어놨어. 참, 네, 좀 어이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진짜 캐논이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캐논, 그다음 야상곡도 좋아하고. 근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한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수백 개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버전의 연주가들이 참 연주를 잘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플룻으로 연주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연주한 사람들 같은 경우 와 내가 이렇게 연주를 잘했으면은 그거를 인정받고 그 잘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으로 끝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근데 일일이 다 저작권료를 이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 이 둘한테 일단은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아니면은 이 음반 제작자하고 실연자 사이에 무슨 또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받기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돈을 내고 들어야 돼요. 그 옛날 명곡들 클래식 음악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은 결론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아니면은 그냥 누가 연주했던 거를 그냥 무단으로 막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저작 인정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요. 저작권 자체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뭐 3년인가 5년인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은 그러면 그래도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접자, 이 사람들한테 실연자, 인접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 이 세 명인데 에게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구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돈을 주고 배경음악으로 깔든지 그 수익의 몇 프로를 뭐 떼가는 식이 됐든 아니면은 조회수 하나당 얼마씩 냈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구하고 쓰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공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악보를 보고 연주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또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냥 흘러나오는 예를 들어서 플룻 같은 경우 캐논 플룻 버전이 쭉 나온다. 띠리리 띠리리리 이 버전이 있으면 뭐 꼭 그 악보대로 솔라시도 이거 개명 따라가지 마시고 리듬을 타서 자기 마음대로 허밍을 넣든 아니면 진짜 연주를 하시던 그 리듬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직접 연주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본인이 올림과 동시에 따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작권 협회 이런 데 가서 등록할 필요 없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영상 올렸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저작권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니까 그게 몇 월 며칠에 내가 그걸 올렸다, 먼저 했다. 굳이 뭐 등록까지 하면은 완벽하겠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만약에 소송으로 번졌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휘파람 부르시든지 허밍 하시든지 직접 연주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서 영상하고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음악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충 하게 되면은 그냥 저는 무상으로 다 뿌려버릴 거예요. 유튜브 음원, 무료 음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으로 클래식 음악을 그냥 포기하고 제3의 길을 걷는 겁니다. 어떻게? 유튜브 무료 음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유튜브 무료 음원 중에서도 가끔가다 클래식 음원들이 올라와요.
유튜브에서 클래식 그 연주한 그 합창단이나 뭐 음반 제작사하고 섭외가 된 건지 합의가 된 건지 그 무료로 올라온 게 가끔 있어요. 클래식 음악들이.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무료 음원이 참 이게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무료 음원이지만 유튜브 내에서 쓰시는 게 좋고요. 딴 데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저작권 관련 법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쓰시고 하시면 되는데 무료라서 그런 건지 어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곡들이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열에 하나 정도면 아주 잘 나오는 거죠. 한 20에 하나, 30에 하나 정도만 쓸만한 곡들이고요. 그것도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이런 곡들은 한 50곡 중에 하나, 100곡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괜찮아요. 그 부분이 참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 같은 경우 무료 음악 나온 거 지금 한 수천 곡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들어보고 들은 거에서 괜찮다, 제 귀에 듣기 좋다 이런 것들만 또 따로 추려갖고 올리고 있거든요. 올려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목과 관련돼서 그 음원 같은 경우는 제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제 블로그 그 주소까지 딱 다 해놨어요. 클릭만 하시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합니다. 일단은 제가 다 일일이 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클래식 음악과 클래식 음악에 무슨 저작 인정권을 이걸 인정해주냐 치사하게 시리 라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